안녕하세요, 참여영석입니다. 휴림 로봇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죠. 투자 경고와 거래 정지 여부가 이제 결정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우선적으로 요거를 좀 알아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뭐가 있죠? 결국 이들, 이 주포 역할을 해줬던 이들이 언제 엑시트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2,325원. 대략 오늘 기준으로 몇 프로죠? 한 30% 정도였네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붙였으면은 충분히 역사적 신고가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할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력들이 좀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영상 집중해 주시고 시작할 건데, 요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좋아요, 구독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라는 판단 지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죠. 역사적 신고가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댓글창에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시부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제 매매거래 정지 예고가 떴어요. 사실 요거는요, 투자 경고가 떴을 때 당시 이미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거래 정지 요건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장문의 글로 되어 있는데,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2일 동안 40% 이상 오르는 기준이랑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보다, 지정일 전일이죠.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말이 살짝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날 공시가 나왔죠. 이날에 공시가 나왔을 뿐이지 투자 경고 지정이 된 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날의 종가보다 높은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일단은 넘었죠. 어제 이미 넘었기 때문에 이 조건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조건 뭐가 있었죠? 40% 이상 올랐을 경우. 쉽게 얘기해서 투자 경고가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가 돼요. 그죠? 이 기간 동안 2일 동안 40%가 넘는 경우가 이제 투자 경고에 걸린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요 날의 종가 기준으로 40%가 넘었을 경우 요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얼마가 넘었어야 되죠? 계산해 볼까요? 종가가 8,310원, 8,310원 곱하기 40%입니다. 곱하기 1.4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요 가격이네요. 1,634원. 요 가격이 넘었으면은 이제 거래 정지가 이제 내일 하루 동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기준을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가 있었죠? 단타 하시는 분들은요, 거래 정지가 얼마 위에서 되는지를 아셔야지. 이거 종가 베팅 자리거든요. 예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최근에 핫했던 동양고속. 오늘도 동양고속이 좀 움직였어요. 왜 갔죠? 보통 시장이 어수선할 때 테마주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오늘 상한가 같거든요. 근데 잔량이 굉장히 적죠. 19,000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언제든지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풀 수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어수선할 때 이런 테마주 뭐가 있었죠? 미국에서 이란에 이제 계속해서 간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동에서는 중국 이슈가 생기면요, 중동이에요. 중동 이슈 생기면은 항상 원유 선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증시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거기에 이제 미국의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미 증시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이런 애들이 튄 거예요. 이게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잠깐 3.4% 빠졌는데, 제가 이제 종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거래 정지가 당한다라는 건 그만큼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갭이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뒀다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정지 기준가, 그 기준가가 넘어서 만약에 끝난다라고 판단되면 그 종목은 종가 베팅 하셔도 좋습니다. 얘 보세요. 이게 거래 정지 당한 거예요. 거래 정지 당했죠. 그 다음날 시가가 어떻죠? 16%. 만약에 요 날에 우리가 이 거래 정지 가격을 알았더라면 하루가 묶여있을 수 있었지만 다음날 시가가 무려 16% 갭이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거래 정지가 또 당했어요. 요 날. 그래서 우리가 또 거래 정지 가격을 알았다라면 또 요 날에 갭이 14%. 그냥 가격 요건만 알았어도요, 16%, 14%. 이거 그냥 거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공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확실하게 아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휴림로봇 이제 거래 정지는 피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요건은 일단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투자 경고 여부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투자 경고 이제 수년이 됐어요. 수년이 됐는데 정확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요 세 가지 항목. 10일이 되는 동안 투자 경고가 10일 동안 유지가 되죠. 그 유지가 되는 날에 이제 마지막 날 오늘의 종가로 투자 경고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풀릴지 유지가 될지. 요 세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이 안 돼야지만 풀리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죠.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은 투자 경고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3번 항목이 오늘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딱 봐도 어때요? 자, 오늘의 종가가 어제의 종가보다 높죠. 자, 오늘 만약에 종가가 0%, 자, 어제랑 동일했으면 풀리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몇 프로 마감됐죠? 자, 1.49. 자, 세력들이 일단 투자 경고를 풀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누가 있는지는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요 3번 항목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일단 투자 경고는 하루가 수년이 됐다. 그럼 수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번, 2번 항목을 아셔야 됩니다. 자, 판단을 T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오르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요 날의 종가가요. 앞에 5일 전의 종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날이에요. 요 날의 종가랑 비교했을 때 45% 이상 오르면 라는 뜻이었어요. 이거 딱 봐도 45%는 안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1월 7일의 종가입니다. 8,370원. 8,370원 곱하기 1.45. 자, 요 가격이었네요. 요 가격을 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일단 뭐 10,000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죠. 자, 두 번째 항목.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오르면 안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사실 요 T-5일과 T-15는 여기 모두 나와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월 7일, 자 12월 19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12월 19일의 종가, 요 날입니다. 요 날의 종가 12월 19일 5,520원이에요. 자, 5,520원, 5,520원 곱하기 1.75죠. 75%니까 요 가격이네요. 9,660원. 근데 이 가격도 넘었었네요. 어차피 3번도 넘었지만 2번도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하루가 이제 연장이 된 거죠. 내일도 투자 경고 상태임은 이미 확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요게 요 기준 T-5일과 15일의 기준이 하루씩 밀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하루가 밀렸습니다. 1월 7일이었는데 어떻게 되죠? 요 날이죠. 1월 8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월 19일. 자, 요 날의 종가였는데 이 기준이 요 날로 바뀐 거죠. 자, 주말이 껴있었기 때문에 22일로 바뀌었습니다. 요 날의 기준과 요 캔들의 기준,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미 나온 김에 계산을 해볼까요? 이건 이제 내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1월 8일. 얘는 오히려 기준이 낮아졌을 것 같은데, 자, 1월 8일의 종가가 7,850원이에요. 7,850원 곱하기 1.45. 자, 그래서 내일은 1번 항목은 요 가격입니다. 11,300원 정도 되는데, 일단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2번 항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항목은 하루가 수년됐기 때문에 언제죠? 12월 22일이었던 것 같아요. 요 날이죠. 요 날이 19일, 요 날이 20일. 22일의 종가는 5,820원이네요. 5,820원 곱하기 1.75. 한 180원 정도 되는데 요 가격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마지막 3번 항목은요. 오늘의 종가 기준이에요. 자, 오늘의 종가를 넘지 않는 선. 이것도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고가 기준이다 보니까 이거보다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동가격도 인정이에요. 그래서 내일 9,830원으로만 마감을 하면은 일단 투자 경고는 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보통 이제 투자 경고 해제가 되고 이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 노리고 또 종가 베팅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 기준 가격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 다른 종목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꼭 필연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두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공시 내용은 제가 앞으로도 이제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꾸준하게 좀 해석을 드릴 거니까 해주셔야 될 게 있죠. 꾸준하게 시청해 주셔야 되는데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구독이 필요하죠.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로봇가 강한 애들이 있었죠. 유진 로봇. 얘가 갑자기
튀어 올랐어요. 거의 역사적 신고가 2만원에 다 왔습니다. 2만900원. 여기 이제 역사적 신고가 라인인데 아마 여기를 트레이드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거 아마 상한가 마감되고 나서 내일도 아마 넥스트레이드 아침 오전장에 여기를 이제 돌파할지 말지는 아마 간을 볼 것 같은데 사실 유진 로봇은요 어떻게 보면 휴림 로봇이랑 좀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이 왜 가는지 좀 알고 싶으시면 이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뉴스창에서 특징주라고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왜 갔는지 우리가 한번 쓱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딱 느낌이 오는 게 보이시죠? 25년 5월 14일 날 나온 기사예요. 자, 유진 로봇 3일째 상한가. 자, 이재명 대통령 그 선거 기간이었죠. 대통령 선거 기간에 캠프에 합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있죠. 제2의 상지건설 사회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라는 유진 로봇. 요거 때문에 갔었네요. 느낌 오시죠? 요 구간이네요, 요 구간. 3연속 상한가를 갔던 게 대선 테마로 엮었습니다. 요거 휴림 로봇도 대선 테마 앞전에 윤석열 테마, 이낙연 테마로 엮였던 거 기억나시죠? 뭔가 좀 결이 비슷하다. 그렇다면 요거 제가 유추해보는데 재무제표가 안 좋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 그쵸. 맞습니다. 재무제표가 계속해서 5년 동안 4년 연속은 아니죠. 4년 동안 적자였다. 이런 기업들이 보통 전환사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환사채는 일단 뭐 상장했던 내용은 보이지는 않네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로봇주 대장 역할을 해주는 원투가 유진 로봇이 상한가 근처고 사실 매는 얘였죠. 유로메카. 여기 이제 삼성 계열사 중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왔어요. 지분이 이제 10% 들어오면서 오늘은 2연속 상한가를 가졌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죠, 재료가.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줬고, 자, 이것 때문에 오늘 로봇주가 좀 강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오늘 로봇주가 이제 메인 테마는 아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 이제 하나였죠, 하나. 하나그룹사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오늘 하나그룹사들이 굉장히 힘이 강했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아시죠? 휴림 로봇이 어쨌든 로봇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휴림 로봇 주주이기도 하지만 로봇 섹터의 흐름을 전부 다 아셔야 돼요. 결국 이 휴림 로봇도요. 주포가 물론 개별주로 어떤 뉴스를 내보내면서 올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올랐던 흐름 자체는 이제 로봇 섹터의 흐름을 따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 섹터 흐름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유진 로봇을 한번 언급해 드린 거고요. 자, 유로메카도 같이 언급을 드린 거예요. 얘네들이 갔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로봇주들의 수급이 좀 돌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아쉽게도 우리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자체는 어때요? 개인들로 좀 바뀌었죠.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이 됐다. 물론 저는 이제 이 외국인 수급을 좀 믿지는 않지만 그나마 좀 믿어볼 수 있는 게 전 이거 같아요. 금융투자. 이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 야금야금 들어오죠, 매수가. 근데 얘네가 제가 아마 과거부터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죠?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왔던 게 보이시나요? 7월 말을 보시게 되면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와요. 7월 24일. 언제죠? 요 무렵이죠, 요 무렵. 요 무렵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러다가 매도가 나오기 시작한 게 딱 요때네요. 요 무렵. 9월 중순경부터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저점 매수해서 9월 중순 딱 고점에 팔진 않았어요. 고점에 팔았네. 요 무렵. 여기서 매도가 나왔다. 그쵸? 여기서 매도하고 근데 얘네가 여기서 엑시스 된 게 아니라 또다시 삽니다. 그쵸? 언제부터죠? 10월 22일부터 매수가 계속 들어와요. 10월 22일부터 또 언제죠 요거는? 요 무렵입니다. 요 무렵. 그래서 얘네도 사실 물렸었어요. 요 구간에서. 이 구간 동안 계속 매수가 들어오죠. 계속 매수가 들어오다가 잠재 수급이 이탈이 있었던 게 12월 초부터네요. 아마 요때 계속 물렸던 거를 물타고 해서 여기서 좀 엑시트가 됐다. 그런데 또 수급이 들어오죠. 최근에. 자,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거 뭔가 이들이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제 생각이에요.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건 얘네도 역사적 신고가를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나. 물론 이걸 금액으로 치면 높진 않아요. 그렇지 않죠? 1억, 2억. 뭐 최근에는 뭐 4천만 원 수준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 짤짤이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뭔가 알고 있지 않나. 제가 이제 요 얘기를 드렸었어요. 휴림 로봇은 매집이 잘 된 종목이에요. 요 구간에서 딱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느껴지실 거예요. 저점에서 매수가 굉장히 잘 됐구나.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마르죠. 요 구간이죠. 그러니까 요 구간 동안에 그래서 세력들의 이탈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런 거래량으로 세력들의 엑시트가 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올라가는 과중에
뭐가 나왔죠? 대주주의 지분 매각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어서 제가 주말 사이에 좀 강조를 드렸던 건데, 일단은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매도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250만 주를 6,200원에 팔겠다. 거래 금액은 대략 155억입니다. 근데 요게 재밌었죠. 제3자에게 이제 장외 매수를 한 건데, 장외 이제 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본인들의 물량은 블록딜을 할 건데, 제3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불가피하게 장내 매도를 할 거다. 처분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말은 어쨌든 얘네 입장에서 6,200원에 판다라는 공지가 있었지만 가격이 위에서 팔 수 있는 여지가 남겨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무한정 높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공시가 나와 있어요. 자, 거래 금액이 중요합니다. 거래 금액 아까 150억 정도 했었죠. 150억.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70%에서 이제 130%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말은 이제 높게 쳐졌을 때 이 150억에 130%까지 인정을 해주겠다. 이 말은 대략 금액이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플러스 50억을 더 붙여서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순수하게 휴림 홀딩스죠. 대주주가 휴림 홀딩스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 올려 팔수록 좋은 거고, 일단 그 기준가가 8,000원이에요. 맥스치가. 125만 주를 8,000원에 팔 경우 대략 200억 정도 되거든요. 이들이 원하는 게 최종적으로 이제 요 가격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전환사채 세력이라든지 보호예수 물량 있죠. 이 보호예수 물량. 이런 것들이 이런 최고점에서 팔리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자, 이런 구간에서 많이 팔립니다. 이런 구간. 그래서 이 휴림홀딩스 역시도 주가를 끝까지 끌어올렸다가 내려오는 구간, 이 8,000원 남짓에서 만약에 제3자가 등장하지 않았을 경우 여기서 파는 게 이들에게 가장 베스트다. 근데 또 누가 나가야 되죠? 누구죠? 자, 이들입니다. 자, 밑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주포 세력들, 자, 이들이 결국 엑시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려면 역사적 신고가가 결국엔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이제 시나리오, 뭐 소설일 수 있어요. 근데 세력들 입장에서 이 유통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93%죠. 대주주 지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상장했던 대다수의 물량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유통 물량의 대부분을 잠궜더라면 이 많은 물량을 자, 이런 구간에서 쉽게 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이목을 받을 수 있는 조건가, 바로 역사적 신고가 위치. 자, 이 위치까지 보내버리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자, 이런 구간에 왔을 때 다 휴림 로봇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타는 이런 종목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간까지 올려쳤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많아진다. 그러면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기기가 좋다. 그래서 이 주포 세력들, 요 거래량을 일으켰던 주포 세력들이 엑시트하기가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거래 정지 여부랑 투자 경고 여부였기 때문에, 투자 경고는 이제 수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내일 뭐 투자 경고 가격이 어떻게 좀 유지가 될지 혹은 풀릴지 요거에 대한 내용도 제가 꼭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로봇주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단기 고점이든 정말로 이런 세력주,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세력주에 가깝죠. 엑시트가 되는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점을 잘 판단해서 우리 역시도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꾸준한 시청, 그리고 좋아요까지, 그 다음에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재미난 거, 일단 수익률이 중요하죠. 자, 500%가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죠. 왜 500%가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괜찮다라고 판단 내시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에요.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것도 있죠. 자, 연말 배당 무상증자 쏜다. 무상증자가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자, 실제로 네이버에서요, 이 무상증자를 한번 검색하시면요. 자, 오늘도 무상증자라는 종목이 나왔네요. 자, 무상증자 결정. 자, 2시간 전에 나온 뉴스고요. 뭐 펀드그룹 무상증자 상장, 뭐 뷰티스킨도 무상증자. 저 밑에 이제 유일에너테크, 뭐 대한제가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 종목이 딱 봐도 많잖아요. 자, 이 말은요, 무상증자가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무상증자가 이 테마로 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테마로 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강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HLB 바이오스텝, 요게 이제 사명이 원래는 노터스였어요. 이 노터스가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저점 대비 무려 1300%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점상을 3번, 추가로 상한가를 또 3번, 6일 동안 6연상 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가 원래는 이제 주춤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공시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은 이제 100% 이상 올라가는 효과가 보이는데 테마로 간다? 이렇게 1000% 가는 종목들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데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아요.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합니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죠. 그다음 돈을 잘 벌죠.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는 정책인 바로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대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높은데, 자,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SK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한번 봐볼게요. 하이닉스는요, 대략 2000% 되네요. 대기업 치고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자, 다른 대기업 현대차를 봐볼까요? 자, 현대차 얘는 한 7200% 정도 되는데 뭐 하이닉스보다 3배 정도 높아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에 비하면 얘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때요? 75,000%예요. 현대차가 7200%였죠. 근데 현대차보다 한 13배 높죠.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에요. 자산도 많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는 게 확인이 되셨을 텐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된다라면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75,000이에요. 75,000%. 자, 요 정도면요, 사실 기업에서 마음 먹으면 30대1도 가능하죠. 요거 진짜 가능하다라면, 진행이 된다라면 1000%는 우습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2000% 예상됩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죠. 하지만 자, 500%만 돼도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한데 이 종목은 7만이 넘잖아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이 500%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납득이 좀 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이 이제 무상증자 진행하면서 얘는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 했는데 330% 갔죠. 얘도 뭐 점상을 3번이나 갔습니다. 자, 다른 종목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얘는 무상증자 3대1 했습니다. 3대1하고 300%. 자, 아까 대장주, 자,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무상증자 좀 많이 했죠. 얘가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8대1을 했고요. 요걸로 300%.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왔죠. 제가 준비한 것도요, 이거 이상 가능해요.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500%를 우리가 예상 수익률로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높아요. 충분히 매력적인 수익률이다 보니까 정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강력하게 드린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대신 뭐 전 재산을 다 투자하세요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휴림노보 매도하시고요, 요거 들어가세요 아닙니다. 휴림노보는 일단 더 지켜봐야 되죠.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어떻게 볼 수 있죠? 예,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볼 수 있는 이 손익비가 좋습니다. 손익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제가 강력 추천드릴게요. 큰 금액은 추천 안 해드립니다. 하지만 소액은 추천해드리고요. 자, 소액이라 함은 우리가 그래도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시면 어때요? 예상 수익률이 500%이기 때문에 진짜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요거 진짜로 수익 나시면 제가 다음 종목, 또 중장기 포트로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 중에 이제 소부장 애들이 앞으로는 좋을 확률이 매우 높죠.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얘네들도 실적이 잘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는 소재 부품 장비, 개인적으로 장비 회사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장비 회사를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기간적인 부분 같아요. 자, 예상 수익률이 500%지만 요거 한 10년 보시죠.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기간 1년? 이것도 길죠. 6개월? 사실 요것도 깁니다. 자, 이런 거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고요.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시작이 된다라면, 발동이 된다라면 점상을 3번, 상한가를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단기적으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죠. 왜 단기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근거
바로 요거죠. 자, 무상증자가 활발합니다. 자, 무상증자를 쏜다. 그리고 검색만 해도 나와요. 오늘도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자, 폰드그룹, 자, 아즈네스텍, 뷰티스킨. 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무상증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자, 세력들도 현 상황을 알아요.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테마로 보내면 100% 보낼 수 있는 거 1000% 보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 상황을 알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요거 한번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 휴림노브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휴림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요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릴 거고요. 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상관없어요.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시가 나오면 이렇게 갑니다. 점상으로 가요. 진입이 될까요? 안 돼요. 자, 그럼 이런 구간 진입이 되나요? 되긴 하죠. 근데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그러면 신기하게 여기서는 진입하시죠. 뭔가 여기서 눌린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꽤 높은 확률로 여기서 많이 진입을 하신다. 근데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그만하셔야죠. 이런 거. 우리는요 여기서 진입해서 요거 대박 내보자 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월 14일입니다. 자, 정규장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진입은 어렵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이제 휴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정규장 내일이죠. 1월 15일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저 개인적인 매매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오전에는 힘들 수 있고요. 오후장에 꼭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좀 먼저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순차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받아보신 분들은요. 내일 오후장에 꼭 진입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번호조차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가 있거든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올 거예요. 이상한 링크 아닙니다.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요 링크 이용하실 분들은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돼요.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이 상단의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셔야 될 거는 두 글자 휴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순차적으로 내일 오후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안내해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휴림노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 정지는 피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거래 정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투자 경고는 유지가 됐어요. 투경 상태. 투자 경고가 이제 수년이 되는 상황인데 사례를 한번 봐볼까요? 비슷한 사례 최근에 이제 제형솔루텍이 이런 흐름으로 갔었습니다. 얘가 이제 투자 경고 열흘 동안 4일 조정 나머지 기간 반등이 나오고 원래는 이제 요 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마지막 날이 15일 중 최고가를 넘지 않았어야 되는데 얘도 넘어버립니다. 요 가격을 넘었기 때문에 얘도 투자 경고가 수년이 됐어요. 하나, 둘, 셋. 3일 동안 투자 경고가 더 유지가 됐고 결과론적으로 13일 동안 투자 경고가 진행이 됐는데 얘도 딱 아마 이 실차가 13일차 요 날의 종가가 이제 동가격이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동일 가격도 일단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 경고가 풀려요. 그래서 얘는 동일 가격으로 해제가 됐고 그 결과 풀리자마자 강한 상승에 두 번이 나왔다. 보통 투자 경고가 풀리고 나서는요. 요런 슈팅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 알고 투자 경고 풀리는 가격 아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종가 베팅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내일 종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많은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구독이 필요하죠. 자,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이 진짜로 도움이 되셨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맞춰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댓글창에도 이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